안녕하십니까, 통현입니다. 오늘은 자연현상으로 본 오행생극의 비밀에 대해서 네 번째로 금생수도 하지만 수생금도 한다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생금이 무슨 말이냐 막걸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수생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가 금을 살릴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연상으로 봤을 때 그것을 사주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생수라는 것도 이제 있지만 수가 금을 살리고 생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자연현상으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원래 이제 금이 이제 수를 생한다 하면은 옛날에 어떤 역학자는 뭐냐면은 공부하다가 바위틈에서 물이 나온다고 해서 금생수다 이랬는데, 그거는 전혀 웃기는 코미디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 금이라는 거는 이제 수렴 기운이거든요. 수렴한다. 이게 수렴한다 하게 되면 자연현상으로 볼 때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봄서부터 여름까지는 원래 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물도 이제 순환을 합니다. 물도. 근데 물이 순환을 하는 경우는 이렇게 수평으로 순환을 하는 경우가 있고 수직으로 순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물의 순환에 대한 그 공부를 하는 그 시간이 아니고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우선 수직으로 순환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직으로 순환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물이라는 것은 원래가 좀 뭐냐면 무거운 것이고 중력작용에 의해서 원래 가을 겨울에는 물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지하로 땅으로 떨어집니다. 지하 땅으로 물이 땅으로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이 땅으로. 그러다가 이제 봄 여름이 돼서 기온이 상승하면 아래 땅에 있던 물들이 뭐냐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저기 농가 원령가에 용비어천가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용비어천가. 용비어천가라는 게 뭐냐면은 용이 하늘로 올라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용비어천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용은 뭡니까? 우리가 사주로 할 때 진 아닙니까? 진이 하늘로 올라간다 이겁니다. 이것은 물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물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야만이 뭐냐면은 이런 나무나 곡식에 물이 위로 올라가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봄 여름에는 뭐냐면 물 기운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무더워지는 겁니다. 무더워져요. 그래서 공중에 물이 많아서 봄 여름에는 뭐냐면 습기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을 기운이 오게 되면 뭐냐면은 그 기운을 하강시킵니다. 그 기운을. 다시 말하면 그 결정적인 것이 이제 온도를 우선 하강을 시키죠. 온도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물은 뭐냐면 온도에 따라서 올라가고 기온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온도를 내리면은 자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물이 하강을 하는 겁니다. 물이 하늘에 있던 물들이 이렇게 지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을 하늘을 갖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을 하늘을 천고라고 그랬습니다. 천고. 하늘이 굉장히 높다. 이것은 뭐냐면 하늘의 수기운이, 습기가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맑아 보이는 거기 때문에 높아 보이는 거지, 하늘이 갑자기 낮아졌다 높아졌다 이러는 건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서 보일 때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금은 수렴 기운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용의 습기를 갖다가 이렇게
응축합니다. 압축하고 수렴하고. 그래서 응결이 돼 갖고 그것을 유용의 물방울로 이제 만드는 것이 금생수입니다. 원래 금생수. 예. 그런데 이제 수가 있어서 이 수가 있어서 금을 갖다가 도리어 살리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수가 있어 갖고 금이 능력 발휘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를 이번 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우리가 이 쇠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닦아줘야만이, 금이라는 것은 이렇게 닦아줘야만이 빛납니다. 물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뭐 세탁을 하던 세수를 하던 어떤 경우든지 간에 우리가 지저분한 것을 갖다 깨끗하게 할 때 뭡니까? 우리가 물을 쓰죠. 물로서 세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금도 쇠도 뭐냐면은 이렇게 물로 세척을 해줘야지만서도 더욱더 그 금이 날카로워지고 또 금이 상당히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도 수가 있어야 능력 발휘가 되는 건데, 금을 이렇게 세척해서 빛나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이제 이 경금 무쇠를 강철 무쇠를 뭐냐면은 제대로 우리가 이렇게 쇠로 쓰려면은 이걸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철광석을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철제로서 활용을 하려면은 이걸 용광로에 집어넣어 갖고서, 용광로는 우리가 화로 표현하죠. 집어넣어서 재련을 하지 않습니까? 재련을 하게 되면은 그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그것을 뭐냐면 이 물로 담금질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대장간에서 우리가 연장을 만들 때도 불로 재련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 물에다 식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담금질 그럽니다. 담금질. 그래야지 쇠가 단단해지는 겁니다. 쇠가. 그렇지 않으면 쇠가 다시 노곤노곤해 갖고 단단해지질 않아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우리가 수생금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가을에 되면 금기운이 이제 이렇게 수기운이 오면은, 수는 뭐냐면 또 추위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추위. 그러면 가을에 수기운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추위 수기운이 오면 가을의 기운이 대를 살리기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쓸데없는 것은 뭐냐면은 쓸데없는 거는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을이 되면 낙엽을 떨어뜨리는 것이 그런 겁니다.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원래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쓸모를 다한 잎은 뭐냐면 떨어뜨리는 작용, 이런 것이 도리어 그 잎의 입장에서는 죽는 거지만서도 이 나무를 살려야만이 다시 봄이 오면 다시 잎이 나서 나무가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대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구조조정. 그러면은 금이 수를 보면은 더욱더 찬 기운이 돌기 때문에 더욱더 낙엽을 잘 떨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주의 대순환 생명 법칙입니다. 그래서 대도는, 큰 도는 뭐냐면은 무인이다 이겁니다. 무인. 어질지 않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어떤 사적인 개개인의 이런 사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내가 뭐 태양이 내가 뜨라고 해서 뜨고 시간이 멈추라 해서 멈춥니까? 그것은 원래 대자연 대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에 내가 따라가야지. 내가 뭐 사정이 안 좋다고 비가 멈춰달라 혹은 비가 와달라 갖고 오고 뭐 멈추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대도는 우리가 무인이다. 인간의 사사로운 어떠한 욕망에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이 수를 보면은 도리어 금의 능력이 더욱더 대가가 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낙엽을 떨구는 냉정한 기운이 바로 금의 숙살 기운에 해당이기 때문에 이 금은 뭐냐면은 수를 봐야만이 금의 능력이 더욱더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경인, 이모, 경진, 갑신. 이거는 우리가 경금을 뭐로 봅니까? 경금은 우리가 재련되지 않은 천연 광석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보죠. 광석. 이 광석을 뭐냐면 인호화곡으로 이렇게 재련을 하고 그 다음에 수로 잘 닦았습니다. 거기다가 수의 근원인 신진수국이 있고, 그러니까 금이 잘 닦여지고 또 비춰지고 금을 재련하고 수로 담금질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뭐예요? 경금이 아주 완성된 그런 금으로 바뀌는 거죠. 이런 사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금수 기운을 쓰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검사로서 순천지청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가 수가 금을 생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이런 것을 잘 알아야 사주의 그릇의 크기를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신, 경호, 병술, 이것도 남자인데 한여름에 화기운이 상당히 강하죠. 경금이 거의 노골지경입니다. 노골지경인데 그래도 경금이 이렇게 신금의 녹을 득하고 있고,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점이 임수가 있다는 겁니다. 임수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약간 조금 화기운이 강하지만서도 임수가 있어 갖고 화기운을 억제하면서 금을 갖다가 잘 담금질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릇을 이루는 사주죠. 그래서 이 사주도 뭐예요? 군수를 지냈던 사주입니다. 이렇게 사주가 이루어져야만이 뭔가 명예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자, 기유, 경술, 병술. 요 사주도 뭐냐면은 6월달에 난 경금이, 요 사주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이 화가 있다 그래서 이 화가 용광로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사주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이 화의 기운이 약하죠. 이럴 때는, 화의 기운이 강할 때는 쇠를 녹이는 역할을 하지만 화의 기운이 약할 때는 뭐냐면 빛이 됩니다. 빛. 자, 지금 조명 역할을 하는 거죠. 조명 역할. 그런데 요 임자가 있지 않습니까? 경금을 임자로 잘 닦아갖고, 쇠를 잘 닦아갖고 뭐예요? 병화로 이렇게 잘 비춰주니까 이 경금의 가치가 더욱더 드러나는 거죠. 이것을 자연물상으로 얘기한다면은, 이렇게 산에 큰 바위가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멋있는 바위가 있는데, 이 멋있는 바위에 뭐냐면은 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거기에 석양의 태양이 이것을 비춰주니까 이 바위가 굉장히 가치가 크게 드러나는 거죠. 이런 거는 관광 상품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주를 자연현상으로 자꾸만 보는 습관을 가져야만이 사주 그릇의 크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머리도 영리하고 명예도 좋고 또 주위 사람의 사표가 될 수 있는 사주인데, 이 사람은 여자입니다. 여자. 그래갖고
미인이고 잘 닦고 비춰줘서 그런지 미인이고 공부도 잘해갖고 서울법대 졸업하고 사시 합격을 한 여자의 사주입니다. 이것을 자연현상으로 본 이 오행의 생급 변화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그만큼 사주를 보는 능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